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신의류입니다.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 몇 달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10월달이 왜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지, 왜 지금이 리플 투자자에게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10월이라는 숫자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 겹쳐있는 제도권 이벤트, 기관 준비, 유동성 환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XRP를 사두고도 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트만 응시하면 당연히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격이 아닌 구조로 보겠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기다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답답한 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지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작 최상위 자산운용사, 미국 정부, 글로벌 은행들이 조용히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대비가 시장을 움직입니다. 소음은 늘 공개적으로 떠들고 진짜 자금은 항상 조용히 움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전문가들이 왜 XRP 몇천 개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지 납득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단순 단기 수익이 아닙니다. 채택 사이클에 올라타는 포지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월이 왜 변곡점인지, 지금의 지루한 횡보가 사실 폭풍 오기 직전에 고요일 수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폭풍 전야, 이 신호는 항상 가격보다 인프라, 규제, 기관, 유동성에서 먼저 나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묻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RP가 정말 오를 수 있느냐, 오른다면 어느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치의 확정은 누구도 못합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를 그냥 송금 코인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건 스마트폰을 전화만 하는 기계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큰 판이 깔려 있습니다. 송금은 입구일 뿐이고요. 결제, 정산, 청산, 인터페이스 표준화까지 포괄하는 결제 레일이 본질입니다. 리플이 전세계 은행 간의 자금 이동에 쓰이는 낡은 레일을 완전히 새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철도에 최신 고속 열차를 올릴 순 없습니다. 레일을 먼저 갈아야 열차가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글로벌 은행들이 쓰는 스위프트는 솔직히 90년대의 삐삐 메시지와 같은 감각입니다. 느리고 비싸고 절차가 복잡하죠. 리플은 이걸 스마트폰의 카톡급 경험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핵심은 메시징과 정산의 분리를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냈으니 며칠 뒤에 돈이 나간다, 이게 아니라 보내는 순간 정산까지 끝내자는 거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흐름 자체를 갈아엎는 변화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상권을 바꿨듯이 리플이 자리를 잡으면 금융 시스템의 기본 틀이 바뀝니다. 그 중심에 XRP가 있고요. 결제 레일을 바꾼다는 건 수수료 구조, 정산 속도, 리스크 관리가 모두 재설계된다는 뜻입니다. 리플 CEO의 얘기를 따르면 앞으로 5년 안에 스위프트 결제 물량, 다시 말해 시장 점유율의 14%만 가져와도 XRP가 $900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XRP가 약 3,000원이라면 $900는 하나로 약 120만원이고 단순 계산으로 400배 오를 수 있는 수준이죠. 물론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숫자 자체보다 시장 점유, 유동성 심화, 가격 함수의 방향성입니다. 게다가 14%라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일 수 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를 보면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초기 전망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왜 10월이냐고요? 현재 미국 SEC에 XRP 현물 ETF 신청이 20건 가까이 올라가 있고요. 승인 데드라인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캘린더상의 이벤트가 쌓이면 기관의 의사결정 속도도 빨라집니다. ETF는 쉽게 말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XRP 바구니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ETF 승인 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기억하시죠? 반면 XRP는 아직 ETF가 없습니다. 시총 최상위권 중에 유일합니다. 즉 기관이 쓰는 공식 통로가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열렸을 때의 체급 변화는 과거 사례가 보여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기관
기관 자금의 본격 유입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기관 자금은 속도보다 용량이 큽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갈 때도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블랙록이 XRP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블랙록이 관여한 온도파이낸스가 미국 국채 토크나 상품을 리플 원장에서 돌리고 블랙록 디지털 자산 임원이 11월 리플 행사 연사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큰손들은 보통 미리 인프라를 확인하고 그 다음 유동성 창구를 만듭니다. 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지갑에서 대량의 XRP가 빠져나갔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건 기관급 매집을 의심해볼 만한 흐름입니다. 큰손이 조용히 담는 국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늘 완벽한 해석을 주진 않지만 패턴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힌트가 되겠죠. 리플은 이제 송금만 보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은행 영역, CBDC까지 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제 레일 위에 올라탈 기본 화폐, 스테이블, 국가 단위의 공공화폐, CBDC, 그리고 이 둘과 상호 운영되는 청산 레이어, 이게 큰 그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1대1로 연동되는 토큰으로 시장은 이미 폭발적 성장 단계입니다. 현재 3천억 달러 규모가 2조에서 3조 달러까지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리플의 RLUSD는 이 시장에서 탑5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스테이블은 결제의 윤활유입니다. 윤활유가 많아지면 엔진은 더 큰 힘과 속도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등 코인인 테더가 가진 리스크입니다. 테더는 그동안 전 세계 규제 당국이랑 계속 마찰을 겪으면서 이슈가 끊이질 않았잖아요. 반면에 RLUSD 같은 코인들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특히 RLUSD는 NYDFS 뉴욕 금융서비스청이라는 미국 최고 금융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은 말 그대로 클린 라벨을 달고 나왔다는 걸 엄청 강조합니다. 미국 정부 정책 방향도 이쪽으로 확 기울고 있습니다. 중국 쪽 자본이 엮인 리스크는 줄이려고 하고 자국 기업이 만든 건 밀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USDC나 RLUSD처럼 규제에 맞춰 깨끗하게 만든 코인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돈이 큰 기관들은 가장 먼저 규제 적합성, 즉 안전한지를 따져봅니다.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죠. 이 코인은 깨끗하다라는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관들이 망설임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이 코인을 채택하는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CBDC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라 규정 준수와 추적 가능성이 핵심인데 리플은 30개국 이상과 논의 중에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일본, 부탄, 팔라우 등은 이미 공개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은 에나 스테이블을 리플 기술로 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IMF와 협력까지 언급이 됩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 파트너로 리플의 존재감이 커지는 이유죠. 공공 레일과 민간 레일이 같은 표준 언어로 통신하면 채택은 가속화됩니다. XRP 네트워크는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아주 소량의 수수료가 소각됩니다. 사용이 늘수록 실질 공급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죠.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면 가격에는 자연스럽게 상방 압력이 걸립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소각을 레저의 핵심 기능으로 강조하는 배경이 이것입니다. 이건 시간이 우리 편이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트래픽이 축적되면 효과가 누적됩니다. 지금은 소각량이 작아 보여도 글로벌 결제량이 커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 2조 달러가 넘는 송금 시장이 2028년도 3조 달러로 커질 전망이고 그중에 14%만 리플 레일을 타기만 해도 연 4,200억 달러, 11억 달러 정도죠. 이 거래가 원장을 흐르게 됩니다. 수수료는 0.0001 달러 XRP라고 해도 트래픽이 폭증하면 소각 총량은 의미 있는 수준이 됩니다. 게다가 스위프트 대체 외에 CBDC, 스테이블, 디파이, RWA 등 사용처가 늘면 그 효과도 더 커지게 되겠죠. 핵심은 다양한 수요원이 하나의 레일에 모이는 집중 효과입니다. 리플은 최근 기관 친화적 구조로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보다는 승인된 참여자 중심 아키텍처로 보안, 규제, 오류 복구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이에요. 기관이 원하는 건 속도만이 아닙니다. 책임, 추적, 통제가 필요하죠. 은행이 블록체인을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안, 규제, 되돌림, 동결 같은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리플 레일은 오발송 되돌리기, 의심거래 동결, 참여자 신원 확인 기능을 지원해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채웁니다. 이 기능들이 리스크 오퍼 타이틀을 바꿉니다.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써도 된다가 되는 순간 도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기관들이 리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부 거래 100%를 XRP로 처리한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국내에 신한, 우리은행 협력, 중국 인민은행 테스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죠. 은행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해결될 때 움직입니다. 정책도 움직입니다. 미국은 제니어스 액트로 테이블을 밀고 있고, 리플은 NIDFS 인가에 이어서 연준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연방 차원의 첫 스테이블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정책, 인프라, 수요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이 흔치 않습니다. 지금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XRP 총량은 1000억 개, 리플이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에스크로에서 월 10억 개 한도로만 풀고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재잔금하고 있고요. 지금 속도대로면 7년에서 8년 뒤엔 보유분이 소진되고 그 이후론 완전 디플레이션 성격이 강화됩니다. 단기엔 부담처럼 보일 수 있어도 네트워크 안정과 대형 유동성의 완충장치가 되면서 장기 희소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죠. 즉 현재 공급 구조는 성장기 유동성을 지지하고 이후에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지지하는 2단계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 상장사 대기업들이 XRP를 준비금으로 채택했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공개된 규모만 5억 달러, 약 7천억 원 상당의 규모이죠. 일부는 1조 원대 계획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관심, 트루스 소셜의 XRP 포함 ETF 신청 등 정치권과의 접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준비금 채택은 브랜딩이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와 크로스 보더 결제에 최적화라는 실무 이유가 깔립니다. 아시아에선 홍콩 통화청 CBDC, 싱가포르 DBS RWA 발행, 두바이 부동산 RWA 사례가 늘고 있고, 한국에선 XRP 2025년도 컨퍼런스와 함께 리플이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보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시아 전역 확산이 가속화되는 모습이죠. 아시아는 실제 무역, 물류 볼륨이 커서 결제 레일 혁신의 체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SEC 소송이 일단락된 뒤에도 리플은 조용히 마지막 포즈를 맞추는 중입니다. SEC 승인, 은행 라이선스, 연준 마스터 계좌, CBDC 파트너십 같은 핵심 조각들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겹칠 수 있습니다. 한 조각씩 맞출 땐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완성 직전엔 그림이 한 번에 보이게 되겠죠. 10월부터 12월 ETF 일정, 11월 ISO 2022 전면 적용으로 스위프트 표준이 업그레이드 되며 리플 호환 환경이 자연스럽게 마련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후 약 2조 달러 신규 국채 발행으로 유동성 공급 가능성도 큽니다. 실사용과 제도권 진입이 확인된 코인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최전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장은 이유 없는 급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스토리, 실사용, 자금이 연결된 자산만 체급을 올리게 될 겁니다. 핵심 전략은 XRP는 단타용이다라기보다 장기 채택용으로 접근하는 자산입니다. 한 번에 크게 배팅하기보다 정기적으로 규칙 있게 모으는 게 변동성을 이기게 되겠죠. 시장 주도권은 제도권 자금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ETF 파트너십, CBDC 관련 뉴스가 폭발할 겁니다. 그때마다 가격이 흔들리겠지만 중요한 건 긴 호흡입니다. 큰 그림을 본 사람과 단기 변동만 본 사람의 결론은 다릅니다. 지금 XRP 몇천 개를 들고 계신다면 어쩌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지표는 XRP에 우호적입니다. 흐름에 올라탈지 아니면 그냥 지켜볼지 어떤 결정을 하던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리플의 더 많은 정보 및 리플 전략 투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시간 리플의 상승 타점 및 매도 시점을 공유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의루였습니다.